이번 시간에는 설문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2011년 졸업여행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광수 생각에서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는 그와 친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늘 옛 친구만 얘기하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하나 둘 그 얘기했던 다 친구들이 떠나고 나만 같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지켜주었기 때문에 둘은 옛 친구가 되었죠. 친구는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커다란 덕이다. 이런 얘기를 박강수 씨는 하고 있습니다. 장자는 마음은 최고의 친구이자 최고의 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네요. 질그릇을 내기로 활을 쏘면 잘 쏩니다. 근데 허리띠에 있는 은고리를 내기로 걸면 마음이 흔들리고 황금을 걸고 활을 쏘면 눈앞이 가물가물하게 되는데 재주라고 하는 것은 연연한 바가 생기기에 마련인데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속마음이 졸렬해진다. 그런 장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마음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다른 얘기를 보자면 바가바드 기타의 경우에는 마음을 정복한 사람에게 마음은 최고의 친구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마음은 최대의 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부처의 경우에는 훈련되지 않은 마음처럼 제멋대로 있는 것은 없다. 훈련된 마음처럼 잘 복종하는 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우리 학생들은 설문조사 기능을 완성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설문 목록 보기까지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은 웹사이트 방문자에게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설문조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에 그 Q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지가 있죠. 그런 다음에 투표하기를 누르면 우리가 투표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막대그래프로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 퍼센트로 표시할 수도 있고 표 숫자로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옛날 토론을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설문조사는 상당히 손쉽게 구현할 수 있으면서도 사용자들의 의견을 묻는 좋은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 웹사이트에서는 빠질 수 없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 웹을 이용한 설문조사는 응답률이 낮은 게 문제점 중에 하나이긴 하죠. 설문조사는 다른 것과 같이 달리 이제 페이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폴리스트, 목록 보기, 폴라이트, 설문 쓰기, 폴보트, 투표하기, 폴 리절트, 결과 보기 이런 그 네 가지의 페이지를 갖고 있는 게 조금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게시판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폴 리스트에서 그 폴 보트로 넘어갈 때는 우리가 그 설문 번호를 알아야 되겠고 폴 리스트에서 폴 리절트로 할 때도 설문 번호 넘버를 우리가 쿼리 스트링에 담아 가줘야만 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웬만한 것들은 전부 저장 프로시저로 구현을 해서 저장 프로시저를 제대로 이용해보는 그런 형태의 웹사이트 페이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지의 구성은 우리 그 보드 메뉴에 보면 폴 서브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 폴 서브 메뉴를 누르면 설문에 대한 목록에 가도록 하겠고 거기에서 설문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설문 추가 기능으로 그 다음에 투표 버튼을 누르면 투표 기능으로 결과 버튼을 누르면 결과 기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 페이지에서 쓰기를 누르면 이제 작성 후에는 설문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고 투표를 마치고 나더라도 설문 목록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투표 페이지에서 결과 보기를 누르면 이제 결과 보기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정책을 몇 가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사용자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폴 리스트는 관리자 기능으로 구현을 해주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투표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결과를 못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는 결과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투표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결과를 이동하게 한다든지 이런 권한들을 처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설문에 대한 이제 테이블입니다. 설문의 질문을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인데 여기에는 QID를 설문 번호로 잡고 ID 사양을 예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Q 컨텐츠는 설문 내용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셀렉션 모드는 단일 선택이냐 다중 선택이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디맨드는 설문의 요구자를 이야기하니까 유저 아이디로 표시해 주면 되겠고 캐릭터 15자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업로드 데이터는 설문을 업로드한 날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설문 시작일도 설문을 업로드한과 동시에 설문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듀 데이터는 설문 종료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설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선택 항목은 어떡하죠? 선택 항목은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선택 항목은 예, 아니요 두 가지만 있을 수도 있고 취미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수십 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설문 항목들은 별도의 테이블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설문 항목으로 가보기로 하죠. 설문 항목에는 QID가 존재하는데 이 QID는 설문 번호입니다. 외래키로서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옵션 ID가 있는데 옵션 ID는 여기에서 1부터 2부터 3 이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키가 두 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옵션 내용이 있고 조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필드를 이용해서 기본키를 설정할 수 있는데 QID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유일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옵션 ID만 놓고 보더라도 유일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개를 묶어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1번 설문의 1번 항목, 1번 설문의 2번 항목, 2번 설문의 1번 항목 이런 형태로 잡아준다면 그 유일성이 보장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경우 두 개의 필드를 묶어서 기본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면 기본키를 넣으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냥 아이디의 경우에는 별 걱정 없이 해결이 되는데 다른 경우에는 그 게시판 같이 넘버를 넣어뒀더니 무조건 넘버를 넣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 넘버라고 하는 것들은 불필요한 그런 항목들일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는 테이블을 단촐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필드를 이용해서 기본키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폴 보티드 유저, 투표한 사용자. 이것은 우리가 한 사람이 오로지 한 번밖에 이제 투표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기본키를 달기 위한 일련 번호를 붙여놨고 질문 번호가 있고 거기에 투표한 사용자 아이디를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투표를 하려고 하면 이미 이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 해당 질문에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복 응답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을 도입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투표의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하죠. 그래서 투표한 사용자가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투표를 했는지 확인할 길을 기본적으로 없게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나는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 투표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선택한 옵션을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옵션 값을 기록을 해두면 여기는 그 사용자가 몇 번 질문에 뭐라고 응답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기명 형태의 투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ERD에 대한 폴에 대한 ERD를 구축해 봤네요. 폴 캐션저가 중심에 있겠고 폴 옵션저가 있고 그 다음에 폴 보티드 유저가 있습니다. 폴 캐션저에서 디맨드는 유저 아이디의 멤버스의 유저 아이디와 관계를 맺고 있겠고 QID는 폴 옵션저의 QID와 그 다음에 폴 보티드 유저의 QID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옵션도 설정할 수 있고 투표한 사용자도 설정해 줄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저장 프로시저를 좀 생각해 보죠. 먼저 질문을 입력하는 저장 프로시저입니다. 질문을 입력하는 저장 프로시저, 게시글 올리는 것과 별로 다를 바 없죠. 필요한 정보 가져오면 됩니다. QID는 ID 사양이 얘기 때문에 여기에 QID는 들어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Q 컨텐트, 셀렉션 모드, 디맨드, 듀 데이터, QID QID를 질문 번호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뒀네요. 결과로 가져 나오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 데이터는 현재 날짜를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get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insert into 구문을 통해서 폴케이션스의 테이블에 집어넣는데
컨텐츠, 셀렉션 모드, 디맨드, 업로드 데이터, 듀 데이터 이 정보들을 가져가면 되겠네요. 입력을 하고 나서 added identity로 QID 값을 지정을 합니다. 이 값은 우리가 그 아웃풋으로 가지고 나가게 될 텐데 어디에서 써먹을 거냐면 선택 항목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QID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QID 값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 이제 저장 프로시저의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번호를 받기 위해서 QID를 declare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EX20 구문을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 두원군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는 마음에 듭니까? 이것은 질문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true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일 선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테스트는 질문을 요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감일인데 현재 여기는 2019년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날짜 전후로 해야만 우리가 테스트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QID는 아웃풋으로서 질문 번호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select QID를 통해서 우리가 질문 번호를 알아내기로 하죠. 질문 번호는 나중에 우리가 항목, 옵션 항목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만큼 26번부터 29번 묶음을 한번 실행을 해서 C# 프로그래밍이 재미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31번부터 34번까지 같은 과정으로 한 번 더 반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33번 줄에서 보면 여기에 좋아하는 운동을 고르는 데 있어서 뒤쪽에 false라는 값을 주었네요. 이 false라고 한 값을 준 것은 단일 선택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중 선택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미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다중 선택이다라는 걸 지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false 값을 입력을 합니다. 자, 다음은 옵션을 입력하는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어 보기로 하죠. create 프로시저를 통해서 PROC add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입력으로 가져와야 되는 게 QID, 옵션 ID, 옵션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조회수는 그 투표수 히트는 왜 안 가져와도 될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투표가 0이죠. 그래서 0의 값을 넣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는 그냥 입력하고 끝내면 되죠. 자, 다음은 옵션을 몇 가지를 넣어가지고 나중에 테스트를 하는 용도로 쓰기로 하죠. 자, 1번 항목에 대해서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2번 항목도 재미있습니다. 재미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3번의 경우에는 4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네요. 그래서 총 EX20를 실행을 함으로써 옵션 항목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감일을 확인하기 위한 저장 프로시저입니다. 저장 프로시저 이름은 PROC 체크듀라고 했네요. 입력으로는 질문 번호를 가지고 옵니다. 결과로는 at is processing을 담아가게 되는데 우리 캐릭터 5자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begin과 end 사이에 우리 코드들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를 먼저 보기로 하죠. 자, 우리가 폴케이션스에서 마감일을 조회를 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2021년 5월 5일 0시 0분 0초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만약에 오늘이 5월 5일이라면 2021년 5월 5일 몇 시 몇 분 몇 초 형식으로 되어 있겠죠. 근데 아마도 마감일을 5월 5일을 했다는 것은 오늘 날짜를 포함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체크를 할 때 데이터 add 함수를 통해서 dd 날짜를 -1 하루를 빼줌으로써 오늘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또한 결과를 반환함에 있어서는 글자 true 또는 false를 반환하게 되는데 비트 자료형은 반환되는 값이 기본적으로 0 또는 1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감일 이전이라면 우리는 true 값으로 글자 true라는 글자로 그 다음에 마감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false라고 하는 글자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일이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에 대해서 그 at is processing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출력해보면 날짜를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true로, 날짜가 지났다면 false로 나오겠죠. 다음은 투표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겁니다. 투표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데이트 구문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질문 번호와 옵션 번호를 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조회수를 하나를 늘려주면 되는데 조건은 질문 번호, 옵션 번호가 일치하는 그런 조건에서 조회수를 하나 늘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을 해보기로 하죠. 우리 학생들이 실수로 요만큼을 한꺼번에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create procedure에 여기에 이 내용까지 포함이 돼서 오류가 생깁니다. 빨간 네모 영역만으로 저장 프로시저 만들고 99번 실행해서 저장 프로시저 실행해보고 100번을 통해서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테스트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 걸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복 투표를 방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PROC insert voted user 테이블에 그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질문 번호를 알고 있고 voted user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gin end를 통해서 우리가 for voted user의 QID와 voted user의 값에 가지고 들어온 값을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장 프로시저 만들고 중복 확인하기 위해서 115번 실행하고 결과 확인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16번 실행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질문에 대해서 응답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이 응답수는 우리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데 옵션에서 1번 옵션, 2번 옵션, 3번 옵션에 히트수를 다 더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좀 복잡하죠. 근데 우리는 다행히 voted user라고 하는 테이블에 1번 항목에 대해서 사람이 될 때마다 투표를 할 때마다 사용자 아이디를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 숫자와 그 기록되어 있는 사용자 아이디가 일치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voted user 테이블로부터 총 투표수를 금방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r voted user에서 voted user 카운트 해가지고 처리하면 되는데 조건은 질문 번호가 입력으로 가지고 온 가져온 것에 해당될 때 그리고 카운트 값은 아웃풋 출력으로 가지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해보면 add 카운트의 값이 이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뷰를 만들겠습니다. 폴케이션즈입니다.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뷰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members와 폴케이션즈를 연결해서 그 뷰를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inner join으로 members 테이블에서 닉네임을 추가적으로 가져오고 폴케이션즈에서 모든 열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의 뷰를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폴 메뉴를 따당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 그 폴 투표 목록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서브 메뉴를 바꿔 놓도록 하죠. 폴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질문 내용을 나타낼 거고 요구한 사람의 사용자 닉네임과 사용자 아이디를 괄호 속에 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종료일을 나타내 주게 될 거예요. 투표 참여 여부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마감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투표라고 표시해 둘 거고 마감일이 지났으면 종료라고 표시할 것입니다. 결과 보기는 결과라고 해놓고 결과로 이동할 수 있게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설문 추가와 검색 기능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컨트롤에 대해서 속성들이 이제 보이네요. 이 속성대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리드 뷰에는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컬럼 정의하는 거 알고 있죠? 컬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리드 뷰의 속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드 뷰 컬럼에 가장 먼저 나올 것은 질문이네요. 질문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습니다. 그래서 바운드 필드를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Q 컨텐츠 내용을 여기다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 요구자는 어떻게 될까요? 관리자 가로 속에 테스트 넣어야 되니까 데이터베이스하고 다릅니다. 템플릿 필드로 만들어주고 아이템 템플릿에서는 닉네임을 표시해주고 가로 속에 디맨드의 유저 아이디를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료일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데 이것 또한 연월 일까지만 표시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템플릿 필드를 이용을 했고 아이템 템플릿에 우리가 출력 형식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투표 참여는 투표 혹은 종료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날짜가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에 따라서 투표라는 이미지가 보여질지 종료라는 이미지가 보여질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고 투표인 경우에는 URL을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하이프링크로 구성했고 이미지 URL과 내비게이터 URL을 구성해 오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URL은 투표 페이지로 이동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걸 여부를 지정하는데 마감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투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하고 마감일이 지났으면 여기에 널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 다음에 get vote pick은 아이디에 따라서 마감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투표, 마감일이 지났으면 종료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결과 보기가 있네요. 결과 보기는 그냥 이미지 리절트를 출력을 해주면 되겠고 get result URL을 통해서 출력 정보를 이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DB맨에 코드를 하나 추가를 하기로 하죠. 우리 날짜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확인할 때 우리 true 또는 false 형태로 결과를 준다고 그랬네요. 지금 우리 DB맨에서는 정수형으로 반환하는 것은 들어있는데 실수로 반환하는 것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스트링으로 넘겨주는 코드를 DB맨 속에 하나를 추가를 하기로 하죠. 커맨드 객체와 아웃풋 객체를 가져와서 커맨드 객체 실행을 하고 그 파라미터 아웃의 밸류 값을 리턴 밸류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닫아주고 리턴 밸류 넘겨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참 또는 거짓을 가져오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다음은 폴DO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죠. 이것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정보 전달은 기본적으로 뷰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뷰의 필드에 맞춰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항목을 어떻게 할까요? 항목도 같이 가져갈까요? 따로 가져갈까요? 네, 그것도 같이 가져가면 좋겠네요. 항목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폴 캐션즈에 들어있는 QID, Q 컨텐츠, 셀렉션 모드, 디맨드까지 들어있고 멤버스 테이블에서 뷰를 통해서 가져온 네임, 닉네임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폴 캐션즈 테이블에 업로드 데이터, 듀 데이터 지정했네요. 그리고 그 여기에는 총 투표 수도 워낙 자주 쓰니까 이것도 미리 하나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에 해당되는 정보도 한꺼번에 가져오도록 하죠. 근데 생성자는 우리가 둘로 구현하도록 하겠는데 설문을 입력하기 위한 생성자 여기에는 필요한 값이 Q 컨텐츠, 셀렉션 모드, 디맨드, 듀 데이터 4가지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 설문을 조회하기 위한 생성자 여기에는 QID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그 데이터셋으로 옵션까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담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두었네요. 다음은 폴 DAO입니다. 동작에 해당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쓰기 위해서 2가지 유준 구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get 폴 캐션즈 리스트 이거는 목록을 가져오는 거네요. 키워드 값에 따라서 우리가 검색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목록이기 때문에 데이터셋에 담아오는 형태로 구현을 하겠네요. 얘는 조인 구문을 이용하는 것, 우리는 뷰를 미리 만들어 뒀기 때문에 저런 조인 구문을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select 별표 from view 폴 캐션즈라고 하는 그 쿼리문을 만들도록 하죠. 그리고 키워드 값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키워드 값을 이용을 해서 패턴 매칭, like 패턴 매칭을 이용하여 그 키워드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due 데이터를 기준으로 남아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descending order 형태로 정의를 하기로 하죠. 그리고 DB맨의 데이터 어댑터 필에 부탁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데이터셋으로 가져오게 될 겁니다. 다음은 confirm view data. 이것 또한 우리가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어 두었죠. 입력으로는 질문 번호를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저장 프로시저 PROC 체크 듀가 우리가 이제 저장 프로시저 할 겁니다. 커넥션 객체에 넘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stored 프로시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으로 QID 값을 가지고 가겠네요. 다음 파라미터 아웃으로 is processing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is processing 값을 가져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exec stored procedure str이라고 하는 요 메서드 좀 전에 만든 메서드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커맨드 객체와 여기서 만든 파라미터 아웃을 넘겨주게 되면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리턴 값을 불 값으로 넘겨주는데 리턴 값은 처음에는 false라고 가정을 하고 그 출력으로 가지고 온 값이 true면 리턴 밸류를 true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리턴 밸류를 리턴해주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올 때 글자 true면 불값 true가 반환이 되겠고 글자 false로 오면 불값 false로 반환이 되겠습니다. 폴리스트 페이지입니다. 폴리스트 페이지는 그 페이지 클래스로부터 상속받고 있죠. 그리고 키워드를 모듈로 잡았습니다. 페이지 로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목록을 가져와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유저 아이디 값이 존재를 하게 되면 늘 값이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로그인이 됐죠. 그런 경우에는 설문 버튼을 true로 만들어서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관리자 등급으로 이걸 제한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체크 오스 메서드를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캐션 리스트 메서드를 통해서 화면에 질문 목록을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캐션 리스트입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캐션 리스트는 괄호 속에 인수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괄호 속에 인수의 키워드 값과 페이지 번호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형태의 메서드 오버로딩으로 구현이 되어 있네요.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당연히 키워드 없습니다. 당연히 첫 페이지겠죠. 그래서 널 값과 0번을 보내서 첫 페이지의 목록을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해야 되는 일은 그리드뷰의 그 데이터 소스에 우리가 get polcation list를 가져오면 되겠네요. 키워드 값을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에 따라서 페이지를 정의해주고 데이터 바인더 처리해주게 되면 화면에 목록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다음은 get bot URL. 이것은 저기 디자인 소스에서 우리가 그 투표 위치로 이동시켜 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만약에 로그인 돼 있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로그인 돼 있지 않으면 로그인 해달라라는 요청을 보이면 되겠네요.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일단 우리 confirm due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질문이 마감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마감일이 지났으면 우리가 이제 종료가 되겠고 마감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우리 폴 보트 페이지로 이동시켜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 값이 true일 때는 마감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폴 보트 페이지로 가는데 글번호 질문번호 넘버는 몇 번 이런 형태로 가지고 가면 우리가 투표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 리절트 반환해 주면 되겠네요. 다음 폴 보트 피그 이거는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제 투표가 진행 중이면 투표라고 표시해주고 투표가 끝났으면 종료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통해서 confirm view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이 값이 true이면 보트 페이지, 이 값이 false이면 finish 페이지를 finish 그림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get result URL, get result URL은 그 결과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죠. 이때도 글 번호가 입력으로 필요합니다. 로그인 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결과 보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결과 보기 페이지는 폴 리절트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질문 번호 몇 번 이런 형태로 나타내 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그 페이지 인서트 폴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그냥 폴 라이트 페이지로 이동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서치 검색 기능을 눌렀을 때입니다. 검색 기능을 눌렀을 땐 키워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키워드 텍스트에 빈칸이 아니면 키워드 값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캐셔 리스트로 호출하는데 그 키워드를 넘겨주면 되겠고 검색하고 나면 첫 페이지를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페이지 번호로서는 0번을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드 뷰에서 페이지 번호가 바뀌었을 때는 우리가 키워드 값이 있으면 키워드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바뀐 우리 그 페이지 번호를 2로부터 구해서 그리드 뷰 페이지 이벤트 아규멘트 2로부터 새로운 페이지 인덱스 구해가지고 넘겨주면 되겠네요. 실행 화면입니다. 로그인하기 이전이네요. 로그인하기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목록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값순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투표가 그 손바닥 모양으로 바뀝니다. 하이퍼링크가 살아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결과도 하이퍼링크로 바뀝니다. 그리고 설문 추가 버튼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목록에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도전 과제를 제시할까 합니다. 이 두 가지 그 도전 과제는 기본적으로는 내용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도전 과제는 설문을 작성하는 사람을 관리자로 제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 강의 내용에 약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멤버 DAO의 체크 오스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관리자인지를 확인하고, 관리자 권한 이상일 경우에 이제 설문 올리는 버튼을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문 목록이거나 또는 강의록의 투표 페이지에서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 마감일이 지나기 전까지 우리는 결과가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구현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저장 프로시저에서 PROC 체크 듀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그 결과도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네요.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네요. 자, 이 얘기 하나에 의해서는 새벽 편지에서 인용한 뜨거운 난로라는 것을 한번 따봤습니다. 난로 곁에 앉아서 문서를 검토하던 주인이 하인을 불렀죠. 난로가 너무 뜨겁구나. 난로 속의 장작을 좀 드러내주게. 그러자 하인이 이렇게 대답했네요. 주인님, 난로에서 조금만 떨어져 앉으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주인과 하인 사이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특히 심하죠. 문제가 나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그것은 굉장히 빛나는 시간이고 지혜가 늘어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다가 막히면 SNS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수업 받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 수업에서는 그 투표하기, 설문 올리기, 투표하기, 결과 보기 등등에 대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